고등학교 때는 내 옆으로 군인 아저씨가 지나가면 그 아저씨는 나와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사람처럼 느껴졌었다. 그런 날이 나에게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다. 실제로 10살도 차이 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 때는 군인 아저씨가 엄청 나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20대 중반에서 바라본 30살은 누가 봐도 어엿한 어른처럼 느껴진다. 나도 그랬었다. 장사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 뒤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은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생각했던 은퇴하기에 적절한 나이는 43살이었다. 그러면서 43살 전에는 은퇴한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는데 그 나이를 선택한 이유는 어릴 때 바라본 43살은 정말 많은 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던 그 나이가 되어보니 그 나이도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40살도 20살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내가 비슷한 나이대가 되어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고 보니 생각보다 별거 없다라고 느낀 것이 또 있다. 바로 돈이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지내온 시간이 꽉 찬 2년이 되어갑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사회악이 되어버렸던 2020년과 2021년은 사람들의 일, 여가, 문화를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과 부비며 생활하는 것이 당연했던 세상이 가족 사이에도 접촉을 조심해야 하고 직장이 집으로 바뀌어 재택근무를 하고 외식 문화는 배달 문화로 바뀌었지요. 최근 기사를 보면 다양한 이슈가 많지만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의 힘듦에 관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낮아진 매출, 마이너스 수익, 높아진 폐업률, 그리고 텅 빈 상가. 하지만 모든 곳이 망하지는 않았지요. 그 사이에서도 틈새 시장을 찾아 지금도 매출이 더 높아진 곳도 있고요. 아마도 배달 관련 업종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은현장님의 나는 장사의 신이다입니다. 이 책 제목을 봤을 때 신이라는 단어에 장사를 정말 잘한 분이겠구나. 어떤 비법이 숨어있지? 라고 궁금했어요. 저도 40대 때 자영업으로 10년을 생활했었기에 읽기도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우선 짐작이 되어졌어요. 그만큼 장사라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은현장님은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프랜차이즈 전 대표이고 현재는 유튜브 장사의 신 운영자입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목표 하나로 중학생 시절부터 신문과 우유 배달을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 품은 장사에 대한 꿈을 위해 자영업을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성장한 분인데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일군 후 건강상의 문제로 200억 원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며 겪었던 노하우를 이 책에 담고 있는데요. 이 책의 차례를 보면 1장 장사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 2장 장사의 기본을 반드시 지켜라 3장 돈 잘 버는 나만의 장사 노하우 4장 장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부록 대박난 가게의 비결 장사의 신의 컨설팅 이야기
이 중에서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낭독해 드릴게요. 부모님은 매번 내게 공부를 강조하셨다. 집에 있으면 내가 책 한 권을 다 보기 전까지 옆을 지키며 감시하셨고 검사까지 하셨다. 하지만 나는 공부와 잘 맞지 않았다. 이렇게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래가 고작해야 공무원이라니. 가난과 절망감에 미래를 꿈꿀 수 없던 삶을 살던 그 시절, 내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할 일은 지금 하느냐, 나중으로 미루느냐가 결국 내 미래를 결정한다. 외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던 그 시절, 갯날 돈을 받았을 때 들르던 중국집이 있었다.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아버지 어머니와 그 중국집에 갔었는데 그때마다 사장님이 주방에서 직접 주문을 받으셨다. 겉보기에 사장님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입고 있던 유니폼은 낡고 초라했는데 그것도 늘 땀에 젖어 있었다. 몇 번씩 그 중국집을 들르며 사장님과 친해졌다. 어렸던 나는 궁금함을 못 참고 사장님께 돌직구로 질문을 했다. 사장님, 한 달에 돈은 얼마나 보세요? 기껏 해봐야 80 정도겠지. 보통 공무원도 70에서 80만 원 버니까 라는 생각으로 물어봤는데 사장님은 의외의 대답을 했다. 나?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어. 정말 내가 상상도 못한 액수에 깜짝 놀랐다.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었다. 자장면이 500원 할 때니까. 이걸 도대체 몇 그릇을 팔길래 그 정도가 남는 걸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결심했다. 나도 중국집에서 일해야겠다고. 나는 무조건 내가 잘하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장사였다. 옥수동에 있는 중국집에서 일할 때 피자헛 일도 함께 했다. 피자헛에서는 7년 정도 일을 했다. 가장 오래 일한 분야가 요식업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요식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게 많았다. 요식업계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 중 가장 큰 것은 환경과 태도였다. 중국집은 이직률이 너무 높았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 뭔가가 마음에 안 들면 출근을 안 하기도 하고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피자헛은 모든 게 체계적이었다. 일하는 사람에 따라 업무를 세세하게 나누었다. 예를 들어서 중국집은 내가 안 나가면 주문도 못 받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피자헛은 내가 안 나가도 잘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마치 체계화된 시스템을 위해 내가 출근을 해야 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중국집과 피자헛에서 일하면서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였다.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의 내 태도다. 대박집과 쪽박집은 작은 차이로 결정된다. 대박집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때마다 내 대답은 비슷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사장의 역할이다. 약수역에서 숯불 바베큐 가게 홀장사를 했던 적이 있다. 그때 내가 주방에 있을 때와 내가 문 밖에 있을 때 매출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느꼈다. 내가 주방에만 있고 홀에 있는 고객들을 응대를 못하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방 이모를 구하고
그 외 잡다한 일들은 알바생에게 시킨 후 고객 응대에 집중했다. 가게 앞에서 인사를 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챙겨주면서 신경을 쓰니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장은 고객들이 다른 가게에 갔을 때 그 가게의 단점이 크게 느껴질 만큼 자기 가게에서 고객을 계속 챙겨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음식 서비스든 친절한 인사든 기분 좋은 말을 먼저 건네든 말이다. 이런 나만의 노하우는 후라이드 참 잘 만드는 집 후참자를 할 때도 그대로 적용했다. 후참자에서 음식을 시키면 눈꽃 감자튀김도 나오고 음식을 다 먹으면 입가심으로 멘토스를 주고 포스트잇에 직접 손글씨로 감동을 주는 글을 써서 고객들에게 주는 것도 내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다. 다른 프랜차이즈 하는 사장님을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장사를 잘 못하는 편이었다. 나는 장사도 잘했고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는 상황이었다. 역시 예상한 것처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맞았다. 원인은 후불 결제였다. 예전에는 내가 먼저 물건의 값을 결제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와 시스템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줘도 된다. 그 후로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때는 돈이 없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돈 한 푼 없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처음 가맹 사업을 할 때도 바로 신규 매장을 내주는 것보다 먼저 내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매장에 매출이 나왔을 때 내가 투자한 비용만 받고 신규 점주에게 넘기거나 비용을 할부로 받는 형식을 택했다. 그렇게 하나씩 매장을 넘기고 새로 매장을 차리면서 점점 매장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인사만 잘해도 반은 성공이다. 나는 장사할 때나 컨설팅을 해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다. 가끔 보면 고객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사장들이 있다. 고객에게 인사를 할 때도 나는 사장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고개만 까닥 숙이고 대충 인사를 한다. 장사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먼저 좋은 말을 걸어주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노력이 나에게 돌아와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무조건 잘 되는 사람들은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6개월 걸리냐 1년 걸리냐의 문제지 무조건 성공한다. 가게의 위험 상황을 빨리 알아차려라. 개인적인 생각으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태도라고 본다. 흔히 전문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문성은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갖출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나 오늘 하루 건너뛰면 어때? 란 유혹을 참는 것. 이런 태도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프로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정신을 갖고 있다. 장사에도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는데 주로 프로 장사꾼에게 매너리즘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다. 대부분 장사가 안 될 때 찾아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오히려 장사가 잘 될 때 매너리즘을 겪는다. 10년 전에는 맘만 있으면 장사가 잘 됐다. 요즘은 워낙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비슷한 종류의 가게들도 많이 생겨서
맛으로만 승부를 보기가 어렵다.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케팅은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 매장에서 음식이든 고객을 위한 서비스든 기본적인 것들이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마케팅을 해야 그 효과가 2배로 나타난다. 잠깐 반짝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준비가 잘 갖춰져 있으면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일한 땀의 열매는 달콤하다. 가끔 지하철을 타면 작업복 차림에 땀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하는 승객들도 있지만 힘들게 일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 땀 흘려 일한 대가는 평온한 성공이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시간을 낭비하면 실패가 기다린다. 땀 냄새는 환영하지 못하지만 땀의 열매는 달콤하다. 문제의 원인은 항상 나에게 있다. 장사 초반에는 시간으로 매출을 만들고 나중에는 시간을 줄여도 그 매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시간을 영업해서 1년 동안 100명의 고객을 모을 수 있었다면 하루에 20시간을 일해서 6달 만에 100명을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다. 시간으로 승부를 보는데 장사 초반에 밀어붙이면 된다. 매장을 오픈했을 때 이렇게 6개월 하면 금방 자리를 잡는다. 오픈 초반에는 당연히 능력 없는 상태이니 남들보다 오래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 초반에 고객을 확보하면 나중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지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나중에 장사가 안 되면 그때야 영업시간을 늘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그때는 6개월이 아닌 1년이 걸린다. 다른 가게도 문제 없었으니 나도 괜찮겠지. 다른 가게가 그렇게 하니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본인이 하는 가게에서 생기는 문제는 외부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매출이 하락하는데 주변 환경은 일시적인 영향밖에 미치지 못한다. 지속해서 매출이 떨어진다는 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행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강할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질까?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직접 돈 버는 행동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상상은 그만해야 한다.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부자는 항상 미래를 꿈꾼다.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좋았던 점을 갈망하지만 부자는 항상 미래를 대비하여 더 깊게, 더 넓게 보는 능력이 있다. 부자는 항상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본다. 꿈꾸는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장에 200억이 찍히자 삶이 허무해졌다. 이 책을 쓰면서 돈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나에게 돈은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였다. 나는 돈 하나만 바라보고 지난 시간을 달려왔었다. 이미 아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후참잘 회사를 200억 원에 매각했다. 원래부터 매각할 생각이었던 건 아니다. 주변에서 계속 회사를 매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야기가 진지해졌다. 점주님들을 만나서
매각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물어보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참 고마웠던 게 돈 많이 주면 정리하고 쉬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만날 때마다 힘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지난 2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렸던 게 겉모습에서부터 티가 났기 때문이다. 20년 동안 4시간 이상 잠을 잔 적 없었고 몸을 혹사한 대가로 점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었다. 그렇게 고민을 이어가던 와중에도 회사를 매각해 달라는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래서 한 번은 농담으로 돈 먼저 가져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음날 정말 통장에 거금이 찍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통장에 200억 원이 찍히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나는 어땠을까?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성취감을 느꼈을까? 이제는 자유라는 생각에 몸서리 쳐지게 기뻐했을까? 아니었다. 오히려 200억이 통장에 찍히고 나서 나에게 찾아온 건 우울증이었다. 회사를 200억 원에 매각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하루에 200통씩 오던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다. 메시지도 하루에 1000개 이상 왔었는데 매각 후에 단 한 개의 메시지도 오지 않는 게 아닌가?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이랬다. 이제 내가 필요 없구나.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내게는 그게 우울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0억이 찍힌 통장을 바라보며 내가 선택한 건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였다. 유튜브를 시작하며 많은 사람을 도와주다. 요즘 나는 인생의 2막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아무래도 유튜브 때문이지 않을까? 요즘 들어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관심을 받으면 좋아하는 타입이라 이런 시선이 나쁘지만은 않다. 심지어 주식이 떨어져도 구독자나 조회수가 오르면 기분이 좋아질 정도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유튜브는 어느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제는 일주일에 5일을 투자한다. 점점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했었다. 나도 편하게 갈까? 사람 좀 더 뽑아서 질문만 받을까?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건 지원해준 사람이 결국 잘 됐을 때다. 컨설팅을 해주고 솔루션 과정 중에 매출이 많이 올랐다면서 연락 올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성취감을 느낀다. 내 돈과 시간을 얼마나 쓰든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장사할 때나 사업할 때처럼 바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바쁜 게 싫지 않은 요즘이다. 고생 없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 부자 되기가 쉽다면 누구라도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부자가 되는 길에 놓인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은 적다. 대부분은 처음부터 겁을 먹고 그 고난을 이겨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부자는 두려워도 실행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두려우면 멈춘다. 또 부자는 주어진 기회를 집중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려운 현실에 좌절한다. 고생한 덕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현금 흐름 4분면이 있어요. 현금 흐름 4분면은 돈을 얻는 출처에 따라 사람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간단한 방식인데요. 왼쪽에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업가와 투자자가 있어요.
사람들은 내 영역 가운데 최소한 한 부분에 속해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길을 선택했을 때 경제적 자유는 왼쪽 군보다 오른쪽 군이 재정적 목표에 더욱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죠. 제가 자영업을 했던 시절 잠시 착각했던 부분이 나는 가게 사장이니까 난 사업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장이 사업가라는 것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책으로 만난 은 현장님은 자영업으로 시작해서 사업가로 변신한 분이셨네요.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들,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인 요즘에는 책 속에서 저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책을 읽으며 마음의 쉼터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미소영의 오디오북은 당신의 쉼터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여유가 필요할 때 생각은 잠시 멈추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상황에 따라 볼륨과 속도를 조절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